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오늘은 아리스 주경 야독 시간입니다.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주식을 좀 투자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또 기초적인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자하면서 활용이 좀 가능할 법한 내용 위주로만 교육 내용을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투자하시는데 많은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PER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 아리스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여기 보시면 PER의 개념이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올려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일단 읽어보시고 들어보신 다음에 오늘의 교육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PER의 어떤 두 번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PER의 실질적인 사례, 그 다음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ER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PER은 시가총액을 당기 순이익으로 나눈다. 이 공식만 기억을 하십시오. PER은 시가총액을 당기 순이익으로 나눈다. 이 공식만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모든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의 PER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히 시가총액을 당기 순이익으로 나누기만 하면 PER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일단 머릿속에 꼭 넣어 두시고 오늘의 내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PER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개의 시가총액이 1000억, 각각 2000억인 반도체 장비 회사가 있습니다. 특정 회사를 제가 지칭하지는 않겠고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 회사, 2000억짜리 회사가 있다라고 일단은 사례를 놓고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인 A 회사는 올해 2020년도 예상 당기 순이익이 한 100억 정도를 벌어들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공식에 대입을 해 보시면 됩니다. 시가총액을 당기 순이익으로 나누기 때문에 1000억을 100억으로 나누어주면 PER이 10배다라는 PER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올해 2020년도 12월까지 단기가 끝나고 나서 실적을 보니까 단기 순이익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10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니까 대략 PER은 10배 정도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A 회사가 내년도 2021년도 예상 단기 순이익을 보니까 한 200억 정도를 벌어들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PER은 5배 정도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1000억을 200억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5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PER은 5배다는 개념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이 회사가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보니까 당기순이익 예상되는 부분이 500억이에요. 500억을 시가총액 1000억으로 나눠보니까 대략 PER은 2배다라는 계산이 서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누어서 매년 예상되는 당기순이익에 지금 주가가 얼마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인가를 지금 판단을 우리가 일단 한 겁니다. 근데 이 PER은 항상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비교 대상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랑 비교를 하느냐? 바로 동종 업종이랑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반도체 장비 섹터에 있는 종목인 B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B라는 회사는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A 회사와 같은 기간에 보니까 역시 100억 정도의 돈을 올해 벌어들일 것 같습니다. A 회사도 올해 100억을 벌어들일 것 같고 B라는 회사도 올해 100억을 벌어들일 것 같은데 A 회사는 1000억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B라는 회사는 2000억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동종 업종에 있는데 누가 더 주가가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겁니까? 네, 뒤에 있는 B라는 회사가 PER이 20배 거래가 되는 거죠. 시가총액이 2천억인데 올해 예상 당기순이익이 100억 원이니까 2천억을 100으로 나누게 되면은 20배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올해 실적만 딱 놓고 보았을 때 A 회사가 B 회사보다는 지금 주가가
싸게 거래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A, B 두 개 회사만 있다면 저는 A라는 회사가 싸기 때문에 A 회사를 매수를 할 겁니다. 왜요? A 회사가 B 회사보다 지금 주가가 싸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동종 업종까지 비교를 해드린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 장비 업종 평균 PER이 대략 한 15배 정도에서 거래되는 게 맞다면 A 회사는 현재 PER 10배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평균 PER 15배랑 비교해 봤더니 업종 평균에 비해서 A 회사는 현재 주가가 싸게 거래되고 있구나라는 판단이 서게 되고요. B라는 회사는 평균 PER이 15배인데 20배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업종 평균에 비해서는 주가가 비싸게 거래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예상 실적 같은 경우는 연간 단위로 많이 추정을 해요. 그래서 올해 A 회사, B 회사 다 비교를 해봤더니 내년도 각각 200억씩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A 회사도 그렇고 B 회사도 그렇고. 그러면 이 A 회사는 내년도 예상 실적 대비했을 때는 PER이 5배에 지금 주가 거래되고 있으니까 적정 PER이 15배가 되려면 그렇죠. B 회사는 내년도에 200억 정도 걸어들인다면 적정 주가는 15배 수준인 시가총액 3천억 정도의 거래가 되면 맞습니다.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가 되면 예상 단기순이익 200억을 가지고 나누는 거죠. 3천억을 200으로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PER은 15배라는 게 성립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A 회사는 내년도까지 실적을 바라볼 때는 주가가 지금 거의 3분의 1 수준에 거래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시가총액 1000억짜리 회사는 시가총액 3천억 정도 가야 적정 주가인데 이 A라는 회사가 1000억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적어도 3배 정도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회사가 2022년도까지 내가 장기 투자를 좀 할 생각이라서 한 3년 정도 바라보고 투자할 건데 내후년 실적을 보니까 한 500억을 벌어들일 것 같다. 근데 PER이 1000억에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지금 주가가 굉장히 싸게 거래되고 있고 적정 PER이 15배 이상이 돼야 되니까 최소한도 지금보다는 7배 이상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올라갈 여력이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 회사의 PER을 구해서만 가지고 적정 주가를 구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B 회사를 다시 보겠습니다. B 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만 놓고 볼 때 PER이 20배 거래되고 있는데 내년도 21년도 예상 실적을 보니까 똑같이 200억을 벌어들이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2천억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업도 PER 15배까지 가면 적정 주가이니까 최소한 시가총액 3천억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올해 실적만 놓고 볼 때는 지금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바라볼 때는 주가가 싸게 거래되고 있다 그러면은 역시나 장기 투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해볼 만한 거죠. 하지만 B 회사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주가가 비싸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올 수도 있겠구나. 주가가 좀 하락했다가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 주가를 구하거나 할 때 이 PER을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PER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검색창입니다. 여기에서 DO라는 종목을 제가 검색을 했고요. DO가 방송 촬영 일자 기준 10월 7일 종가 기준으로 볼 때 시가총액이 4,921억입니다. 대략 한 4,900억.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한 5천억 정도의 거래가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올해 예상 단기 순이익이 200억 정도 예상이 돼요. 그러면 5천억을 200억으로 나누면 됩니다. 계산기로 해보겠습니다. 5천을 200으로 나누는 거예요. 대략 25라는 숫자가 얻어지네요. 그러면 올해 2020년도
예상 실적 대비했을 때 지금 주가가 PER 25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DO는 의료기기 임플란트 업종이에요. 이 업종은 평균적으로 제가 볼 땐 PER 한 20배 이상 거래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은 주가가 적정 주가 또는 약간 적정 주가보다 비싸게 거래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 기업이 현재 시가총액은 5천억 정도 수준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좀 떨어졌어요. 근데 내년도에 다시 실적이 회복이 돼서 대략 예상 당기순이익이 한 400억까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계산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현재 시가총액이 5천억인데 내년도 예상 당기순이익이 400억이니까 400억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대략 12.5배 정도의 주가가 거래되는 거구나. 내년도 바라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디오라는 기업이 대략 지금 PER 12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 적정 PER 20배에서 그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잘하면 지금보다 한 80%에서 한 100% 정도는 주가가 올라갈 여력이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공정업종, 의료기기 업종 섹터 PER이 한 20배에서 25배 거래되고 있으니 평균적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근데 지금 한 12배 정도 내년도 실적에 대비했을 때 12배니까 대략 주가가 지금은 내년 실적에 견주어 보았을 때는 싸겠다. 이렇게 투자 판단이 서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 기업은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PER은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에 장비를 공급하는 ICD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ICD는 현재 방송일 기준 2020년 10월 7일 기준 시가총액이 2,935억입니다. 자, 계산하기 쉽게 대략 한 3천억 정도에 거래된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3천억입니다. 시가총액은 3천억. 근데 이 기업의 올해 예상 실적을 보니까 대략 514억 정도를 예상으로 벌어들일 것 같다고 지금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어요. 계산하기 쉽게 500억 정도를 벌어들인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이 3천억이었죠. 3천을 찍어보고 나누기 500억을 하는 거죠. 그럼 대략 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은 ICD는 올해 2020년도 예상되는 실적이 500억이고 현재 주가가 3천억이 거래가 되고 있으니 PER은 6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구나라고 투자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앞서 제가 반도체 장비 업종이 평균 PER이 15배 정도 가면 적정 레벨이 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기업은 지금부터 주가가 대략 한 2배 이상 가도 크게 무리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투자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2021년도 ICD 실적이 500억이 아니고 대략 한 300억으로 실적이 떨어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3천억을 예상 당기순이익, 21년도 예상 당기순이익이 300억이다. 300억 나눠보는 거죠. 그럼 PER이 10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실적으로 볼 때 주가는 싸게 거래되고 있는 건데 내년도 실적으로 보니까 주가가 조금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기업은 항상 성장 모형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단기순이익은 막상 기업들 사업이나 산업에 따라 조금씩 편차가 있어요. 장비 업종 같은 경우는 수주가 많이 나와서 전방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그해 투자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이익이 크게 늘었다가 전방 고객사들이 투자를 안 하게 되면은 수주받을 게 없으니까 실적이 또 뚝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업종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그 사업 보고서에서 수주 잔고 현황들을 꼭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전방 업체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은 그 전방 업체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투자 계획 같은 걸 좀 유심히 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얼마 투자하고 당사인 우리가
얼마를 수주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내년도 예상 실적은 얼마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투자하실 때 꼭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 PER, 주가 수익 비율을 구해서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지 이거를 꼭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오늘은 주식야독 두 번째 시간으로 PER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주식야독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투자하실 때 도움될 만한 내용들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잘 투자에 활용하시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좀 추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